모 비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분포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네, 우리가 모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 비율에 관한 것은 대규모다라는 것이 이항분포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 좀 다르게 설정이 되었지요. 여기처럼 NP도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이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규모 표본이었을 때 그 표본 비율, 우리 표본 비율은 p hat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그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 그것을 대문자 X라고 썼었죠. 그렇다면 표본 비율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한 거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그 N개 중에서 X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표본 비율 P hat은 N분의 X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 표본 비율 P hat이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면 평균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P hat의 평균은 P였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또 얘기했던 것은 그래서 P hat은 P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던 거죠. 해서 P hat은 평균이 P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였어요. 그런데 P hat이 만약에 표본이 대규모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표본에 관해서는 표본 비율 P hat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호로 써보면 P hat은 N, P, N분의 PQ를 따른다. 그렇죠? 예, 정규 분포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표기를 했으니까 평균, P hat의 평균 P, 그리고 분산, P hat의 분산 N분의 PQ.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을 하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P hat을 가지고 표준화합니다. P hat을 가지고 표준화한 Z.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P ha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모에는 P hat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됩니다. P hat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P hat 분자에 써주고 마이너스 그 뒤에는 P hat의 평균을 쓰지요. 그렇죠? P hat의 평균은 P입니다. 그래서 P hat을 가지고 표준화한 Z는 루트 n분의 PQ 분의 P hat 마이너스 P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 P hat 그걸 가지고 표준화했으니까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되지요. 표준 정규 분포 N01 하고 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생겼어요. 루트 n분의 pq 분의 p hat 마이너스 p 이것은 n01을 따른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표본은 단일 표본이에요.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비교 대상에서 얘기해 주는 비율 그것을 P0라고 둘 거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비교 대상은 P0, 제로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주장은 우리 표본 비율 P hat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모 집단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 hat에 대한 모 비율 P라고 쓸 거고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예, 비교 대상 P0하고 비교해서 P가 P0보다 크다. 또는 P가 P0보다 작다. 또는 P는 P0와 다르다. 예, 이게 우리의 주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 대립가설, 예, 대립가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예, 우리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 예, 귀무가설, 예, 귀무가설은 전부 P가 P0보다 크다 그래도 P는 P0, P가 P0보다 작다라고 주장해도 P는 P0, P가 P0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도 P는 P0. 그래서 귀무가설은 항상 P는 P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나타내는 통계량, 그것을 검정통계량이라고 불렀고, 역시 Z분포를 따라가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검정통계량은 Z0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Z0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거니까 귀무가설, 예, P는 P0라는 게 귀무가설이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값 Z에다가 예,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Z에 P라고 표현된 것이 여기 분자에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근데 분모에도 루트 안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Q라고 쓴 것도 사실은 1-P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거죠. 예. 해서 분모의 P, Q 이 자리에다가 P 대신에 P0를 대입하면 됩니다. 분자에도 P 대신에 P0 대입하면 돼요. 예, 그래서 분모에도 P 대신에 P0, 예, 또 Q 대신에 Q0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Q0는 1-P0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예,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 예, P 대신에 P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Z0가 만들어졌어요.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Z0는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 hat 마이너스 P0 예,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균 예, 거기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 가설 검정에 관한 이론을 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 H1 대립가설 예, 우리의 주장은 예, P가 P0보다 크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P가 P0보다 작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P는 P0하고는 다르다 예,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장이 되었던 예, 귀무가설, 우리 주장이 무효다, 우리 주장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P가 P0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는 P는 P0다. P가 P0보다 작다라는 주장도 반대는 P는 P0다. P가 P0와 다르다라는 주장에도 반대는 P는 P0다.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해서 P는 P0다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자, 그리고 금방 확인한 것처럼 Z에다가 P 대신에 P0를 대입해서 얻은 검정 통계량 Z0가 있어요. Z0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 hat 마이너스 P0.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정 통계량 Z가 예, 이렇게 지금 Z 분포를 따라갈 텐데 예, 단측 검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이 Z0가 들어가면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돼요. 작다의 케이스에서 이렇게 왼쪽 꼬리에 들어가면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예. 또는 양측 검정일 때는 예,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왼쪽 꼬리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기각력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가 P0보다 크다라고 할 땐 Z0가 이렇게 오른쪽 유의 수준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 꼬리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P가 P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에서는 Z0가 이렇게 왼쪽 꼬리에 들어가면 즉 마이너스 Z 알파 이하가 되면 기각하면 됩니다. 양측 검정일 때는 큰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각하든지 즉 Z0가 Z2분의 알파 이상이 되면 기각하는 거죠. 아니면 왼쪽 작은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왼쪽에서 이렇게 달랐다. 그러면 역시 기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을 정리하면 P가 P0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기각력이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Z알파를 만들어서 Z0가 Z알파 이상이 되면 기각하는 거예요. 또 P가 P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에는 역시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Z알파 계산하고 작다를 주장한 거니까 Z0의 그 분자 부분 그게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알파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해서 Z0가 마이너스 Z알파 이하가 되면 왼쪽 꼬리로 더 간 거죠. 기각하면 되고 P가 P0와 다르다라는 케이스는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왼쪽에서 2분의 알파, 오른쪽에서 2분의 알파 만드셔서 Z2분의 알파라는 값을 만들고 그래서 Z0가 Z2분의 알파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부호 바꿔서 왼쪽으로 갔을 때 Z0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이하가 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기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값 또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P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 알파의 최소값, 최소 유의 수준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가 P0보다 크다라는 것은 P값은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 그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P가 P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의 P값은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 그걸 계산하면 그 값이 P값입니다. 그리고 P가 P0하고는 다르다라는 양측 검정일 때는 Z0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해주고 그것 이상인 확률 계산해서 2배 하면 양쪽이 됩니다. 해서 2배의 P, Z가 절대값 Z0 이상인 곳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교재에 예제 6.10 보세요. 동전을 10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65번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00번 던졌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값은 앞면이 50번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전은 65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표본 비율 피햇이 100번 중에서 65번 나왔으니까 0.65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0.5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비율 0.5. 그렇죠?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이 0.5 이상인 건지 검증하고 싶어요. 근데 유의 수준은 0.05 정도로 검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95%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검증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앞면이 65번이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50번보다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면이 나온 비율, P-hat, 표본 비율 0.65 이걸 가지고 모 비율도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모 비율도 0.5보다는 큰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대립가설 H1, 예, P가 0.5보다 커. 이게 주장이에요. 그렇죠? P 햇이 0.65 나왔는데 P는 0.5보다 큰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을 가지고 검증합니다. 귀무가설 H0는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렇죠? P는 0.5 정도야. 예,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알파는 0.05예요. 그리고 이상인지 하고 물었으니까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단측 검정하라 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를. 자, 그러면 단측 검정입니다. 그렇다면 알파가 0.05니까 단측 검정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 값이 Z 알파예요. 그렇죠? 양측 검정이었다면 Z 2분의 알파를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예, 단측 검정이니까 Z 알파를 찾아요. 알파가 0.05니까 Z 알파, Z 0.05고, 예,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죠. 그렇죠? Z 0.05는 1.65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4개의 숫자 1.65, 1.96, 2.33, 2.58, 예, 이렇게 4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그냥 맞게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Z알파는 1.65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비교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귀무가설을 얘기해주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 그것의 분포를 살피면 돼요. 그렇죠? Z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Z0라고 쓸 거고, Z0는 우리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Z0는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 hat 마이너스 P0. 다 됐죠? 예. 그렇다면 그 값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 표본의 크기는 100번 던졌어요. 그렇죠? 예. 그럼 n은 100이 되는 거고 P0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지요. 0.5입니다. 그럼 Q0는 1에서 P0를 빼주면 돼요. P0가 0.5니까 Q0도 1에서 빼주면 0.5네요. 그렇죠? P hat, 예, 우리가 얻은 비율 0.65 마이너스 P0, 예, 우리가 비교하려는 거 0.5. 다 됐죠? 자, 그러면 Z0는 루트 100분의 0.5 곱하기 0.5 분의 0.65 마이너스 0.5. 그렇죠? 예, 크다라는 걸 비교하니까 항상 예, P 햇이 P0보다 크게 나온 거니까 항상 플러스. 그렇죠? 작다라는 케이스였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위에 분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크다는 경우는 항상 플러스, 작다는 경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3.00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유의 수준이 얘기해주는 Z알파의 값은 1.65였고 그것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1.65보다 더 크면 더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럴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3.00은 1.65보다 큰 값이네요. 예, Z알파를 넘어섰으니까 Z0가 결론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예, 여러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맞게 예, 그 주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동전의 앞면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 예,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우선 이 문제를 그림으로, 예,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떻게 해서 기각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 또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봤어요. 여기 분포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 그렇죠? 해서 유의 수준 알파를 이렇게 정해두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두고, 예, 알파가 0.05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끝에 Z0가 들어가면 예, 기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Z0를 계산을 해봤더니 예, 여기 아래쪽 그림 이만큼에 와 있었어요. 그렇죠? 예, 3.00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1.65보다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꼴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값이 이 값이니까 분포는 이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아주 작다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예, 얘기하는 그 Z0가 가능성이 아주 작아졌으니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예, 마무리할게요.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예, 어떤 씨앗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판매하는 그 씨앗 중에 예, 토마토 품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주장은 이 토마토 품종은 예, 80%가 발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80%가 싹이 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광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예, 또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예, 그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자, 그래서 정부에서 검사관이 파견됐어요. 예, 이게 과장 광고는 아닌지 허위 광고는 아닌지 예,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의 것을 200개를 씨앗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만큼 발아하나 하고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55개가 싹이 텄어요. 자, 80%라고 주장을 하면 200개니까 예, 28이 16. 그렇죠? 160개가 싹이 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60개가 싹이 터야 되는데 155개가 싹이 텄어요. 그렇다면 검사관은 160개가 싹이 튼다고 주장을 한 건데 155개니까 이것도 작게 텄는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관이 80% 회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155개 작죠? 예, 그 주장보다 작다. 야, 이거 과장 광고인데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는 건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 광고다 아니다 판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95% 정도면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의 수준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의 수준 0.05로 80%보다 작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건지 검정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검정해 볼까요? 네, 갑니다. 네, 그러면 검사관의 주장은 155개가 싹이 텄으니까 169회, 80%보단 작아요. 그렇죠? 그럼 주장이 P는 0.8보다 작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이 주장이 잘못된 거야라는 거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렇죠? 200개만 표본 조사한 건데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는 그냥 0.8 정도일 거야. 예,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자, 그리고 알파 유의 수준은 0.05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80%보다 작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문제 준다고 했어요. 예, 작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단측 검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80%와 다르다고 결론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양측 검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제에다가 그렇게 줄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예, 애매하게 문제에 이렇게 줬어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기초 통계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작다고 결론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단측 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예, 그냥 문제 보고 찾으시면 돼요. 작다고 또는 크다고 또는 다르다고 이렇게 문제를 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단측인가 양측인가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측 검정할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Z 알파를 찾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Z 알파는 Z 0.05, 예, 그 값은 1.65일 거고, 그렇죠? 작다는 케이스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비교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65하고 비교를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p 햇은 얼마인가 계산해 볼까요? 200개 중에 155개가 싹이 텄어요. 그러면 200분의 155입니다. 표본 비율. 그렇죠? 계산하면 0.775예요. 자, 그럼 P햇은 0.775 계산이 됐어요. 이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 계산하면 되겠죠? 예. Z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을 Z0라고 쓰셔야 됩니다. Z0 비율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햇 마이너스 p0. 그렇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예, 표본 200개를 추출했죠? p0 비교 대상 회사의 주장 80% 0.8. 그렇죠? 그렇다면 q0는 1에서 p0 빼면 되니까 1에서 0.8 빼주면 0.2. 그렇죠? 그리고 p햇 200개 중에 155개가 싹이 텄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0.775. 그렇죠? 그리고 p0 회사의 주장 0.8. 그럼 다 됐네요. Z0는 루트 200분의 0.8 곱하기 0.2 분의 0.775 마이너스 0.8. 그렇죠? 예, 비교 대상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0.89네요. 예,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65보다 더 작아서 더 왼쪽으로 가야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0.89는 마이너스 1.65보다 커요. 그렇죠? 예, 더 왼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가 뭔가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우리는 실패했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여기 문제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검사관은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 기각이 안 된 건지 가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해두고 작다의 케이스니까 왼쪽에서 넓이가 0.05 되는 곳, 이 안쪽으로 가버리면은 기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 이 왼쪽 꼬리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귀무가설의 확률이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꼬리 정도는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Z0가 어디 들어왔어요? 이쪽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만큼 되면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와 있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율에 관한 가설 검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표본을 두 표본 꺼내는 얘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하고 비율에 대해서 두 표본을 가지고 평균차가 있는지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